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파월 임기 내 마지막 금리나 다음 금리 인하 때까지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고, 또 오라클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락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수에 좀 영향을 줬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뭐 긍정 요인으로는 어쨌든 금리 인상은 적어도 없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 그 여부만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고, 또 채권 단기 채권 400억 달러 매입해서 시장의 유동성 풀겠다 이런 조치도 나왔잖아요. 뭐 양적 완화는 아니라고 하지만 뭐 저게 양적 완화죠. 뭐 어쨌든 그런 효과 낼 수 있는 유동성 공급이 진행된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또 시장에서는 이제 기대 요인으로 작동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하긴 했는데 오늘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동시 만기일에 뭐 수급 동향을 이렇게 면밀하게 뭐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동시효과 전까지 매도였다가 동시효과의 매수로 바뀌긴 했습니다. 제약업종, 해운업종, 로봇, 건설, 건자재 이런 것들이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업종별 차별화도 심했고요. 그리고 지수, 대형주 빠지고 중성주 올라가고 좀 시장의 흐름이 평범하지 않은 그런 하루를 보였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좀 엇갈렸어요. 근데 이제 타이완, 대만이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라클 실적 발표 이후에 오라클이 시장에서 뭐 많이 빠지다 보니까 또 이거 AI 가지고 시비거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되면서 대만 증시 빠지고 우리 증시도 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부진했죠. 그래서 뭐 일부 영향을 좀 받은 걸로 보여지고요. 코스피는 어쨌든 이게 4,200, 3,900 이 박스권인데 4,200으로 오늘 한번 근처까지 한번 밀고 갔어야 되는 날인데 이제 밀고 가지 못하고 이제 밀렸죠. 근데 좀 특이했던 건 그 장중에 지수하고 보면 지수는 이제 박스권인데 그때 갑자기 상승 종목이 확 늘어나는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지수하고 상승 종목수 비율하고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오늘 지수가 빠진 거에 비해 감안해 보면 상승 종목수가 더 많았어요. 한 1.5배 정도 상승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대형주만 좀 부진했고 중소형주 쪽은 나름대로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리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만기일이 아니었다면 아마 대형주도 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기일 영향을 좀 일부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제자리였죠. 보합 정도로 끝났고 장중에 플러스권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5일선을 지지선 잡아서 튕겨 올랐고, 그래서 보니까 오늘 보면 양시장이 대형주 지수는 둘 다 마이너스인데 중소형주 지수는 다 플러스였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반영한 거 중소형주, 만기를 반영한 거 대형주, 그리고 또 일본은 대형주 팔고 중소형주로 가자. 미국에서 러셀 2000이 강하니까 대형주 팔고 중소형주 쪽으로 넘어가자. 뭐 이런 어떤 움직임도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변수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우선 FMC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0.25 내렸고 찬성 9명, 반대 3명.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반대는 2명이에요. 한 명은 더 많이 내렸어야 된다라는 반대였으니까. 당초 이거보다 7대 5 정도 시장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2명이 결국에는 이제 찬성 쪽으로 돌아섰죠. 아마도 추정을 해보면,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래, 이번까지는 내리는 거 동결해주고, 그럼 다음부터는 내리지 마, 뭐 이런 쪽으로 설득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이것까지 나왔단 말이야 생각하는 게, 재무부 채권, 단기 채권 중심으로 400억 달러 매입한다.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내가 400억 달러씩 그냥 매달 공급해 줄게.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단기 자금 구하는 게 좀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금리가 막 올라가고 이제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 잘못하다가 단기 자금 채권 단기 유동성 경색이 나올 수도 있겠다. 돈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적 긴축 종료하고 그다음에 아예 그냥 우리가 돈을 공급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갔는데 이거를 이제 굳이 양적 완화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걸 양적 완화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거 금융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해서 쓸데없이 아마 위기를 조장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양적 완화 아니라고 이제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필요 이상으로 시장을 긴장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물가 전망은 당초 9월보다 낮췄고 실업률은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전망을 낮추고 실업률을 유지했다라면 어쨌든 고용 때문에 지금 금리를 내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실업률이 조금만 더 선전을 해주고 물가가 여기서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내년도에
뭐 한 번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연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 두 번 정도 내릴 것 같다. 이렇게 또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봤던 건 일부에서 제기됐던 금리 인상론. 물가가 자극돼서 금리를 또 올려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거는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다. 그리고 관세만 아니었다면 이번에 인플레이션 잡혔을 텐데. 근데 관세가 이제 작년도 2월, 4월에 이제 2분기에 관세가 부과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영향 주는 건 1분기가 정점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기는 2분기부터는 금리 인하가 재개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오늘 키포인트는 양적 완화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돈 400억 달러가 계속 공급된다. 이게 하나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인상은 없다. 그러니까 인하를 언제 하느냐 여부 정도만 달려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또 비둘기적으로 해석한 그런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파월 의장 회견할 때 시장이 별로 안 좋다고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연준 의장과 달리 파월의 어떤 회견 때는 시장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FOMC 끝나고 파월 발언할 때 올라갔다가 이제 막판에 조금 줄긴 했지만 그 이전과 좀 달랐죠. 이전과 좀 다른 반응이 나와서 파월의 발언 어지간하면 안 좋게 해석하는 쪽에서도 좀 좋게 봐줬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되게 비둘기적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점도표 변화 보면 왼쪽에 이제 9월 회의 때고 이번 회의 때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일단 내년도에 동결 정도? 그러니까 동결로 보는 사람은 한 7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인하 쪽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쨌든 12명. 그러니까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이제 차이는 있어도 어쨌든 내년도에 금리는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근데 하나는 너무 퍼져 있어요. 지금 저 퍼져 있는 게 1.5% 포인트 정도 퍼져 있거든요. 맨 아래 마이런이 찍은 거는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어쨌든 연준 기존 멤버들 내에서도 1.5% 정도 이제 그 정도 이제 번져 있어서 금리 결정할 때마다 이 뭐 소수 의견 나오고 예측 달라지고 이렇게 좀 요란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편으로는 내년도 1분기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을 거다 이렇게 투자들이 보고 있어서 FOMC 앞두고 이제 긴장도가 조금 내려갈 가능성은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전과 좀 달라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증시 오후에 밀어내린 요인 중에 하나는 오라클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이 매출 뭐와 이익 발표했는데 이게 실적이 좋아진 거긴 하거든요. 좋아진 거긴 한데 매출이 예상보다 딸리고 클라우드 부분도 예상보다 조금 덜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잣대를 민감하게 두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희들 돈 없잖아. 돈 어디서 조달해가지고 투자해야 되는 회사인데 매출도 예상보다 안 나온다고 매출이 예상보다 훨씬 더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아니잖아. 그러면 돈 벌어서 언제 투자할 수 있어? 뭐 계속 돈 빌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제 오라클이 시간 내에서 급락을 했고 그 하락이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AI 버블론 또 나온다. 그 재무 문제 또 나온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이제 오라클이 빠지고 오후 들어서 오늘 미증시 빠지겠구나. 미국 선물 하락하는구나. 이런 걱정이 되면서 이제 시장이 밀리는 그런 이유로 작동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투자 경고 종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대형주 군들 중에서 보면 뭐 하이닉스, SK 스퀘어, 현대 로템이 이제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선방하긴 했지만 어쨌든 시가총액 2위 종목이 거래 정지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저게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한동안 주가가 발목 잡힐 수도 있다. 그러면은 시가총액 2위 종목이 발목 잡힌다라면 지수가 여기서 박스권 내지는 흘러내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또 오늘 지수가 오후에 밀리는 그런 이유로 작동이 된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제 건설주 금리 내리면 이제 건설 이슈가 또 건설주들 기대가 나오니까 오늘 건설주, 건자재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갔고요. 여기에 뭐 이제 무슨 신도시 개발 뭐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로 좀 영향을 일부 준 걸로 보여지고 제약주가 올랐거든요. 제약주 올라간 거는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효과도 있었을 거고 녹십자 자체가 이제 면역력 관련된 신약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 FDA 신약 신청을 하네 뭐 그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저 제약주가 오늘 대안주로 좀 강하게 올라간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로봇주도 오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성장펀드가 조성이 된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중에 뭐 AI 반도체 투입된다고 하지만 이 중에 제약도 있거든요. 저 로봇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슈가 더해지고 뭐 내년도 초에
트럼프 정부에서 또 행정명령 이슈 있잖아요. 그 때문에 연말에 계속 뉴스가 나오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주는 급등 이후에 이제 흘러내리는데 사실 5일선 깬 게 이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5일선 깨고 저 정도 내려오면 여기서 이제 돌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오늘 만기일이라서 대형주들이 좀 빠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이 좀 반전되지 않고 크게 올라갔던 양봉을 다 덮어버리면 좀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좀 이후에 이제 자동차주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봐야겠습니다. 뭐 대형주 중에선 탑10 중에서 이제 4개 플러스였는데 어쨌든 오늘 하이닉스 하나가 19포인트 뺐거든요. 삼성전자하고 합치면 두 종목이 거의 25포인트를 뺀 거라서 오늘 하이닉스가 오늘 투자 경고 쇼크가 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대형주가 싹 빠졌어요. 예,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코스피에서 제약주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스피 제약주 사로 넘어갔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미국에서 러셀 리턴이 강한 걸 보고 대형주 팔고 중성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시가총액 탑10은 업종 상관없이 다 빠졌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낸 걸로 보여집니다. 자, 수급은 오늘 뭐 동시효과에 반전이 돼서 그러니까 만기일 가지고 뭐 이렇게 심층 분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종목들도 가볍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하이닉스 사고 삼성전자 팔고 그러나 보다 했었는데 이제 오늘 다시 그러니까 우선주까지 합치면 거의 3,30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업종은 금융주가 몇 개 눈에 띄긴 하는데 뭐 그 외에는 이제 업종별 특징은 없었고요. 기관은 이수페타시스가 거의 2천억 원 가까이 이제 매수가 들어와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거의 뭐 6천억 정도.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 전체 매도의 3분의 2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였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냥 제가 보기엔 이제 만기일 영향이 제일 컸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업종별 특징은 없었습니다. 뭐 로봇주 업종별로 달랐고 이제 반도체도 업종 내로 좀 갈렸고 2차 전지도 좀 갈아서 매매하는 서로 다르게 매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로봇주가 좀 매수에 몇 개 보이죠. 예, 로봇주가 이제 몇 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다른 업종은 업종 내에서 이제 골라 매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제 특징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미국 증시에서 FMC가 이제 비둘기라는 평가가 나오긴 했는데 일부는 좀 매파적이다. 왜냐하면 내년도 1분기까지는 금리 안 올릴 거니까 이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근데 FMC는 이번을 끝으로 이렇게 한동안은 이제 영향력 계속 축소되겠죠. 그러니까 다음 이슈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오라클이 변수가 되는지, 이게 이제 급락을 하면서 또 AI 버블론 재무 문제를 다시 점화시킬 거냐. 근데 단기로는 뭐 한 며칠 그래도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 증시 일부 반영되긴 했지만, 오라클이 빠지는 거 12% 빠지는 거는 선반영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엔비디아가 3% 넘게 빠진다든가 이래버리면 오늘 밀린 게 반영되지 않은 걸로, 덜 반영된 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이거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는 올랐습니다, 오늘. 대형주만 부진했고, 그래서, 이거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때문인가 보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다음에 하이닉스 투자 경고가 이게 수급의 변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투자 경고 해지 조건,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붙은 이제 이 조건을 보면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지가 되려면 종가가 5일 전 종가보다 45%,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이닉스가 상한가 가야 이제 저 상한가 가지 않는 한 이제 해지가 되는 조건이긴 한데, 마지막에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에 최고가가 되면 이게 경고 해지가 안 되는 게 돼요.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좀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가 쭉쭉 올라가기는 좀 부담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가도 맞아, 거래 정지될 수 있지.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장에선 두 가지를 봐야죠. 하나는, 이게 어떤 대형주 시소로 가서 다른 쪽으로 넘어갈 거냐. 아니면 그래도 하이닉스, 사고 팔고 하면서 하이닉스에서 조절만 하고 있을 거냐. 그러니까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이닉스의 어떤 저 변수 이후에 혹시 다른 업종 대형주 쪽에서 변화가 생기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어떤 변화, 업종 수급 변화 이런 점도 잘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저는 이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언제적 투자 경고인데 이게 대형주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이걸 빠르게 좀 시정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시가총액 400조 원짜리가
투자 경고가 된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저걸 누가 뭐 작전해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빠르게 시정이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늘 부탁드립니다만은 처음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가끔 보시는 분들 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거니까 좀 꼭 좀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예, 감사합니다.